명상이라는 말 자체가요, 조용하게 사유한다가 명상이에요. 그 명자가 조용할 명자예요. 고요할 명자. 조용하게 잡념 없이 계속 사유한다. 이 말은 잡념 없이 사유한다, 일념으로 사유한다 이 말이에요, 명상은. 그래서 명상 그러면 일념 사유하는 것이 명상인데, 이 명상이 눈이 일념되는 것과 귀가 일념되는 것과 의식이 일념되는 것과 또 잠재의식이 일념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해요, 명상에는. 그런데 첫 번째 눈 일념되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의식 일념이 되고요, 의식이 일념이 될 줄 알면 된 사람은 잠재의식 일념이 됩니다. 그래서 없이 뛰어들어가서 그냥 바로 잠재의식 일념 가는 방법은 없어요. 일념하는 방법을 알아야 눈 일념하는 걸 알고 귀도 일념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의식도 일념할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잠재의식도 이 일념이 될 줄 알게, 이렇게 거쳐 들어가게 되면은 명상은 조금 더 잘못 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명상의 주제는 그야말로 명상의 바른 이해, 이렇게 주제는 그냥 다 보면 돼요. 명상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명상을 엇나가지 않고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럴 때에 가장 바르게 이해가 되고 나면은 명상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로 하니까 바른 자세를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앞으로 명상을 해야 될, 참선을 해야 될 분들에게 명상하는 많은 방법이 있어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똑같이 해야 되는 방법은 이거다를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명상을 하더라도 오늘 드리는 말씀을 떠나서 명상은 없다. 명상은 이걸 바탕으로 해야만 명상이 된다. 이렇게 모두 유념하셔서 한번 명상의 바른 길로 들어서서 조금만씩이라도 성취를 하시는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절은 아주 코로나 시절이 돼가지고 모든 세상이 편안치가 않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방법이 있다면은 명상, 참선이 되겠습니다. 명상, 참선은 본래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좀 더 향상시키고 자기를 완성시켜서 자기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 명상의 제일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생사에서 해탈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은 생사에서 벗어나서 생사 없는 세상에서 정말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참고하신 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이로써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일념이 부처님을 삼매로 이끌었고, 부처님은 그 삼매를 통해서 생사해탈의 이치를 깨달으십니다. 그러함으로써 팔만대장경에 모두가 다 이 참선 명상을 통해서 삶의 그 질을 향상시키고 생사에서 해탈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은 경전이 한 경전도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그러면은 명상, 참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경전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벌써 부처님이 가신 지가 2500년이 지났고 수 없는 분들이 명상 참선을 해오면서 또 해오면서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서 많은 선수행법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선수행법이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서는 사마타 수행법과 위파사나 수행법, 그리고 선나, 이게 수식관 수행법,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명상 수행법이 되겠고요. 이 수행법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 향상을 합니다. 향상을 하고 발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독특한 중국만의 수행법, 조사선, 관아선 선법입니다. 그러면은 조사선과 관아선은 이 사마타 수행법과 위파사나 수행법과 완전히 다른 수행법이냐? 절대로 참선 명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조사선, 관아선 역시 사마타 수행법과 위파사나 수행법을 더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시해 주신 것이 조사선입니다. 그 조사선을,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하면은 달마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마대사 이후로 육조스님, 그리고 중국의 오종가풍의 모든 대선지식들이 바로 조사선님, 조사입니다. 그분들이 가르친 선, 그래서 조사선입니다. 그러다가 이 조사가 이 오종가풍을 이으면서 그 중에서 그 임재가풍으로서 대종고선사에 이르러가지고 관아선이라고 하는 조사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선이 관아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아선 역시, 조사선 역시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리고 수식관을 바탕으로 해서 수식관이 한 번 더 향상되고 위파사나 수행법이 또 한 번 더 향상되고 사마타 수행법이 한 번 더 향상되는 이런 방법이 바로 중국에서 펼쳐진 이 조사선, 이 관아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참선 명상의 방법이 대단히 많은 방법이 제시가 되고 많은 방법으로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이 참선 수행법에는 사마타 수행법과 위파사나 수행법, 그리고 이 수식관을 떠나서는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마타를 어떻게 활용했고 위파사나가 어떻게 향상되고 발전되었는가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 관아선, 이 조사선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선을 이해를 하고 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두 마디로 될 수가 있을까? 한두 마디로 딱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떻게 하면 가장 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을 하라고 한다면은 선, 그러면 집중력입니다. 선 하는 것은 다른 것 다 소용없이 집중력. 그러면 집중력이 무슨 말이냐? 언어로서 말하면은 그것이 삼매입니다. 삼매가 바로 우리 요즘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은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집중력도 정도가 있는데 어떤 집중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 명상 참선을 수행하는 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전통적인 명상 참선법에서 이탈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이게 구체적으로 참선 명상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은 제일 첫 번째 집중하는 데는 무엇을 집중하느냐? 집중하는 데는 안, 이, 비, 설, 실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근이죠. 또 육근 그러면은 눈 집중, 이, 귀 집중, 코 집중 이렇게 각 하나하나가 다 집중을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눈 집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눈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성취하게 되고 탁월한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은 일생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 귀가 집중이 되는 사람은 귀 하면은 소리 집중인데 소리를 집중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잘 집중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감별할 줄 알고 소리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하는 공부가 이 소리 집중. 그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를 집중해서 향기. 그러면은 향기 또 이 혀를 집중해서 미각 집중. 그 미각 집중에서 미각이 집중이 잘 되신 분은 가장 뛰어난 요리사가 되는 것이고, 코가 집중이 잘 되는 분은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 향기로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즉 소위 말하면은 요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치장하는 그 화장품 만드는 것도 전부 이것이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탁월하게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면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중은 안, 이, 비, 설, 신, 이 어떤 사람은 촉감을 이게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것에 너무 탁월한 집중이 있다 보면은 손으로 만지고도 모든 글자를 읽을 수가 있고 손으로 만지고도 모든 것을 감별해낼 수 있으면은 손 그 기술로서 세상을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오관인데 참선 명상이 가장 기초가 뭐냐 그러면 오관 집중, 그 다음에 의식 집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관이 집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의식이 집중할 줄 압니다. 의식은 뭐가 의식이냐? 오관이 해온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안 것을 다시 분석하는 능력이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향상하고 또 향상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문화고 과학이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을 이만큼 옛날에 그야말로 창살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농사지어서 살고 하던 것들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보고 듣고 배운 경험을 더 집중해서 또 향상시키고 더 집중해서 향상시킨 것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문명의 시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그 명상 참선의 목적인데 한 번 더 집중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완전히 일념이 되고 나면은 거기서 한 번 더 집중이 되면은 어떤 집중이냐? 눈을 뜨고 움직이면서도 집중이 되고 눈을 감고 잠자면서도 집중이 되고 그것을 선방에서 오매일여라 그럽니다. 눈 뜨고 있을 때나 눈 감고 있을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똑같이 한결같다. 오매일여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의식이 향상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야말로 미래 쉽게 말하면은 예지력, 잠재력은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지나간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쫙 이렇게 살펴내서 기억에 낼 수가 있는 능력. 이게 잠재력이죠. 또 미래가 끝도 gat도 없는 세월이 지나간 뒤에 미래가 어떠한 이 세상이 오겠다
어떤 세상이 오겠다. 이것을 또 이게 알아내는 것, 미래. 그래서 이 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이게 명상 집중의 아주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 그래 이제 이게 잠재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히 이게 통찰할 수가 있는 이런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 이 세상을 지금과 같은 이런 그야말로 문명국가, 문화국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집중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최후의 해탈의 경지, 해탈의 생사가 없는 자리, 그야말로 이 생명이 살다가 이 생명이 가고 난 뒤에 어디로 갈 것이고 또 나는 지금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근본 자리를 훤히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그 해탈의 자리에서만이 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명상 참선의 목적이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현실에서 각박하고 이게 질병이 이렇게 아주 난동을 부리고 이럴 때에 여기에서 이거를 편안하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정도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러려면은 이렇게 이제 이 명상 참선을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무엇부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인도에서 수행하던 가장 아주 기초적인 수행, 사마타 수행법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초선정, 제일 첫 번째 선정에 드는 방법 5개를 끊는다 하는 겁니다. 5개라고 하는 것이 5가지인데 5가지 이것을 끊는데요. 탐진치 하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데 가장 방해물이 무엇이냐?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탐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장애물이 뭐냐? 명상 참선을 하는데 화내는 겁니다. 화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참선 명상을 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 탐진수 그래요. 그런데 수는 뭐냐 그러면 탐진수 잠잘 수자인데 이거는 번뇌망상을 말합니다. 번뇌망상. 그러니까 명상 참선을 하는데 탐심을 부리고 화를 잘 내고 번뇌망상을 끊임없이 하고 번뇌망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바꿨다가 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 끝없이 이렇게 하는 것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혼침법이 있는데요. 탐진수 이것이 잠잘 숫자가 되면은 이게 혼침이 됩니다. 혼침이 돼서 이게 아무 생각이 없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이렇게 이게 생활을 하면서도 목적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반혼침에 빠져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산란심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산란심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또 이제 끝에 가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뭐든지 이걸 하면 될까? 이건 내가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확신이 없는 이 사람은 이거 참선 명상하는데 이 5가지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두 여러분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자비관을 닦아서 참선을 하는 분, 또 무엇을 해서 참선을 하는 분, 수많은 참선법이 있는데 어떤 참선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5가지를 가지고는 참선 아무 문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것을 오계라고 합니다. 5가지로 나를, 내 의식을 아주 맑고 깨끗한 나의 마음자리를 딱 덮어버리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꼭 끊어버리고 이것을 버려야 참선 명상의 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우선 하나를 유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서 오욕을 5가지 욕망, 욕구 이거를 이게 선가에서 참선에 가장 방해물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욕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는 자 색성향 미촉 오감에 대한 욕망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끌려가고요. 아, 저건 너무 아름답다. 이게 이래서 끌려가다 보니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소리도 너무 좋은 좋은 소리인데 이 소리에 끌려가는 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의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비방하는 소리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칭찬하면은 그 소리에 빠져버리고 나를 비방하면은 나를 비방하는 데서 화가 나버리고 이래서 이 소리에 아주 이제 끌려다니면은 그럼 이 소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참선 명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모든 것도 이게 미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미각 그러면은 유념해야 될 것이 꼭 맛있는 것 문제가 아니라 맛있고 맛없는 것을 너무 탐해서 먹는 것에 너무 탐한다. 그런 이제 이걸 탐하는데 먹어서 안 좋은 것을 자꾸 탐하면은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술을 마셔서 마실수록 그것은 해만 있지 이익이 없는데 그걸 계속 탐하는 것. 이런 것을 탐해가지고 참선 명상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욕에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올바로 참선 명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밖에서 오는 것을 오는 경계에서 내가 빠지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빠지고 이 2가지를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5가지의 욕구, 밖에서 오는 것에 대한 5가지 욕구, 이 2가지가 다 전부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명상의 길로 제대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상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정말 명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잘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럴 적에 5가지를 조율할 줄 아는 것이 그 명상 참선의 첫 번째 관문이다 하는 겁니다. 5가지 조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신수, 식식, 수 이렇게 5가지를 애우면 돼요. 신, 몸에 대한 조절, 심, 마음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식, 호흡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식은 똑같은 식자인데 2번째는 먹을 식자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5번째가 수면에 대한 조절입니다. 수면에 대한 조절. 이 5가지를 우리는 조절하는 것이 참선 명상의 가장 처음 들어가는 사람의 가장 아주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몸 조절을 몸뚱이가 탐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 이것도 몸 조절인데 여기서는 참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몸신자 몸은 자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또 어떤 분은 누워서 해도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되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누워서는 한 번도 해볼 생각도 마음을 내보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누워서는 참선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내보질 않아서 될라는지 안 될라는지를 모르지만은 되는 분은 누워서도 아주 잘 된답니다. 이렇게 이게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참선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이럴 적에 여기서 행선도 좋은 방법이고 와선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 누워서 하는 거 다 좋은 방법인데 가장 효과적인 참선 수행법은 좌선이다. 앉아서 하는 수행법이 가장 명상 참선의 가장 정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행선하면은 걸어가면서 참선을 하다가 삼매에 들 수가 없고, 걸어가면서 삼매가 들어가는 경지에 오지를 않는다. 그것도 이제 완전히 좌선에서 삼매가 자유자재가 되신 분은 가면서도 삼매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건 되지만은 처음 그 삼매를 성취하지 안 한 사람이 그냥 행선만 가지고 삼매에 들으려고 한다면은 삼매에 드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누워서 삼매에 들으려고 하면 누워서 삼매 들기 전에 잠자버리지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또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것도 좌선에서 삼매를 성취하신 분은 누워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어도 좌선으로서 몸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좌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앉는 것은 어떻게 앉아야 된다, 결가부좌를 해야 된다, 반가부좌를 해야 된다. 요즘은 또 옛날 인도에서 요가하는 자세로 앉아야 된다. 가지가지 방법이 다 많은데,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정통적으로 모두 해온 이게 좌법으로서는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도 이게 좌법은 결가부좌 아니면은 반가부좌가 가장 옳은 방법이다. 이 반가부좌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발을 밑에다 놓고 한쪽 발을 위에다 놓는 것이 반가부좌죠. 그럴 적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중국 방법에서는 오른발을 밑에다 놓고 왼발을 위에다 올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좌선을 참선을 하도 지도해보고 가르쳐보고 앉아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냐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앉게 되면은 몸이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왼발이 아래에 있었으면은 내일은 오른발이 아래가 있고 이렇게 다리를 바꿔가면서 반가부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이렇게 해서 좌법을 우선 몸 다스리는 데는 좌법으로서 참선을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좋겠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음을 다스릴 적에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눈을 집중하고 귀를 집중하고 이렇게 코를 집중하고 모든 걸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화두를 드는 것도 그 방법이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방법입니다. 이 집중입니다. 집중. 그리고 집중해서 몸을 다스리는데 마음을 다스리는데 마음 다스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집중이다. 그런데 이 집중이 정말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든 선지식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단동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하는 의심덩어리가 맺혀야 참선이 제대로 된다.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올까? 이런 의심덩어리가 철저하게 맺히면은 그 의심덩어리가 맺힘과 동시에 바로 일념이 될 수가 있고, 일념이 더 깊이 들어가면 무념이 될 수가 있고, 무념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이 삼매까지 들어가야 그 명상의 끝자리, 명상을 성취한 경지가 바로 삼매의 경지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일념, 무념 해서 삼매에 들어갔을 때가 마음 다스리는 방법의 제일 끝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일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대체적으로 일념이 어떤 것이 일념이냐? 그럴 때에 간절하게 이건 왜 이러지? 하는 일념이 딱 되고 나면은 다른 잡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오직 일념으로 이건 왜 이러지?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화두를 가지고 이걸 왜 이렇지? 화두를 들었습니다, 지금. 화두를 들어서 화두 일념뿐이고 나머지 잡념이 하나도 안 된다. 화두 일념뿐이고 나머지 잡념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잡념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이제 화두가 일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념의 경지는 화두가 일념이 간절하게 화두가 들렸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화두가 들렸는데, 그럴 적에 일념이 간절하게 됐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적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일념이 아무리 철저하게 일념이 됐어도 온갖 밖에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그런데 온갖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일념이 됐을 때 그때가 일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일념되고 난 뒤에 무념이 오는데 이 무념의 경지는 어떤 것이냐? 그대로 일념이에요. 일념. 무념은 일념 없이 무념이 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일념을 가지고 무념인데 똑같이 일념인데 무념과 일념짜리는 어떤 것이 다르느냐? 무념이 돼버리면은 일념뿐이고 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때는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지. 그런데 바깥 소리가 안 들리고 일념뿐인데 바깥 소리는 안 들려요. 이럴 때가 진짜 아무 소리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념으로 있으면서 바깥 소리가 안 들리니까 완전히 무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삼매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삼매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그 다음에가 이게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법인데,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호흡이냐? 호흡법은 따로 호흡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따로 호흡을 하지 않아도 호흡은 숨은 쉽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를 유념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을 쉬는 숨은 전부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데 이게 숨을 가슴으로 쉬지 않고 단전으로 숨을 쉬는 방법, 이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배로 숨을 쉽니다. 들이마실 때 배로 들이마시고 호 하면은 그냥 내뱉고, 배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숨 쉬는 정석이 됩니다. 그래 이것이 훈련이
정말 잘 된다면은 호흡이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잡념이 가장 줄어들고, 그리고 잡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식이 너무 경쾌해집니다. 호흡이 길어지면은. 그래서 이 수식관 호흡 조절을 하는 것도 명상의 가장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가 이제 음식 먹는 것인데요. 이 음식 먹는 것,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이거 해보니까 재작년부터 저는 이제 몸을 이제는 나이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몸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 불식을 합니다. 저녁은 전혀 먹질 않지요. 그리고 오후 불식을 해서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타격이 오더니 시간이 벌써 2년, 3년째 되니까 오후 불식 정말로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그렇게 경쾌해지고 훨씬 의식이 맑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먹으면은 먹은 만큼 일도 해야 되고 먹은 만큼 잠도 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게 먹는 것을 상당히 조절을 하고 적게 먹는 우리는 훈련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서 수면입니다. 잠자는 것. 잠자는 것, 저는 이제 50 넘고 60이 될 때까지 50대 넘어서부터서 하루 3시간 자면은 잠이 너무 만족하거든요. 이게 밤 11시경 밤 잠을 딱 들기 시작해서 3시, 4시 전에 꼭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도 밤이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래도 너무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하루 며칠, 몇 달 할 일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잠에서 좀 벗어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참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잠에 빠지면은 참선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러분 유념을 해서 이 부분을 5가지 조절하는 일인데요. 조절하는 것을 신, 심, 몸과 마음, 식, 수 이렇게 해요. 식은 호흡, 첫 번째 식자는 숨 쉴 식자, 두 번째 식자는 음식 먹는 것, 먹을 식자, 세 번째 끝으로는 잠잘 숫자입니다. 식, 수. 이 5가지를 조율을 할 줄 알면은 그 자체가 바로 명상문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내버리고, 예를 들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이런 방법 없이 사마타를 수행하고, 이런 명상법은 본래가 없습니다. 그래 명상 사마타를 수행하고 윗바사나를 수행하고 무엇을 수행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반드시 갖춰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나머지 수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은 명상 참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헛가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래도 그 일념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